농장 밭에서는 물론 재배하는 자연 재배하는 것도 있지만서도 재배 이외에 그냥 야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이 나물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아주 대단히 그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나물류로 치면 어떤 것들이 다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 흔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뭐 쑥이나 예, 쑥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일반 재배하는 데는 쑥이 어떤 도움이 안 되고 네, 다 그냥 잡초로서 괜찮게 생각하는 그런 풀들인데 그걸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보다 더 좋은 야채가 없다는 얘기죠. 네, 네. 예. 그래서 쑥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아주 귀한 이 진짜 참나물. 우리가 시중에 나오는 참나물은 파도덕 나물이거든요. 네. 우리 저기 산에서 옛날부터 자라는 참나물하고 달라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 저쪽에 굴락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굴락지에서 나는 이 참나물, 그 다음에 더덕순, 도라지, 그 다음에 우산나물, 미역치, 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죠. 네네. 참치, 미역치, 개미치, 종개미치 해가지고 치나물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하여튼 우리 이 사람이 크게 이렇게 관여하지 않으면은 네. 자연에서 주는 어떤 그런 이 귀한 약초들, 귀한 야채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종류를 다 이루 말할 수 아마 저도 모르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올리면서 한번 대충 이렇게 세어보니까 한 50여 가지 제가 우리가 아는 것만 그런데 그렇죠. 모르는 거지 하면은 한 7, 80가지, 그럼 100가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해림원에 벌써 탐방을 한 지가 한 10년이 이제 넘었는데요. 해림원이 야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나물류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해림원의 야산은 완전히 보물창고다. 예? 아주 귀한 나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픽업을 못하지만 못해왔던 것인데 그것을 정말 하나씩 정성 들여서 그것을 채취를 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어마어마한 가지수가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여기 해림원의 나물류 이것은 야생의 나물류의 백화점 같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자연농이라 하지만 사람이 심는 상추나 배추나 이런 어떤 이 야채들보다는 자연에서 나는 야채 그게 훨씬 더 우리 몸에 좋은 거죠. 네네. 이제 과수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럼 지금까지 아마 해림원의 주력 종은 사과 그리고 복숭아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아마도 가장 먼저 이 하나의 상품으로서 정착한 것은 브루베리인 것 같아요. 브루베리하고 또 뭐죠? 브루베리, 아로니아 이런 거는 이제 완전히 정착한 것 같아요. 그건 처음부터 한 3, 4년째부터 별로 양이나 그런 거 도움 없이 그건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블루베리 아로니아를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맛을 배니까 정말 슈퍼마켓에서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아마 가장 양질의 정말 자연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블루베리고 아로니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뭐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 아주 여기에 음식의 이 조예가 깊은 맛의 조예가 깊은 음식 작가라든지 네. 일간지의 어떤 그 기자라든지 네. 음식 담당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평하는 것도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이상으로 높게 이 칭찬하니까 네. 저는 그런 맛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사람이 이 풀을 잡초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그걸 귀하게 같이 이렇게 이 공생하게끔 한 게 그런 맛이 나온 게 아니냐 그렇게 보죠. 네, 네. 아마도 이 자연농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해리먼의 그 농장을 보면은 블루베리고 뭐 어떤 과수도 거기에는 그 완전히 풀밭천지입니다. 예? 그렇죠. 잡초천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바로 저도 한 10년간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이게 이 잡초라는 것이 대단한 정말 그 기능, 이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구나. 그렇죠. 이 잡초들이 다 결국은 광합성을 해가지고 땅 속으로 많은 영양소를 넣으면 그것이 여기서 주력종인 이 과수들도 공유하는 이런 데서 자연의 맛이 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 대표께서 지금까지 그런 소리를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죠. 이 잡초가 바로 농사를 짓는다. 예. 그게 여기서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금년에 우리가 풀을 한 번도 안 깎고, 예. 그전에는 풀을 한 두 번 깎았죠. 깎았거든요. 예. 깎고, 농사를 지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이 여건이 여기서 일하던 노동자 한 명이 가버렸잖아요. 네네. 남자가. 예. 그러니까 그 뒤에는 제 생각은 좀 이렇게 힘든 일을 줄여야 되겠다. 노동력을 줄여야 된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풀을 진짜 올해는 한 번도 안 깎았잖아요. 네네. 안 깎고 과수들 타고 올라오는 칡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이 마삭이라든지 네. 이런 어떤 이 줄기 식물 예. 그런 것만 가끔 이렇게 다니면서 제거를 했지 그 밑에 나는 어떤 이 작은 어떤 이 나무들이라든지 풀들은 제거를 안 하고 그냥 왔거든요. 네. 그냥 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풀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풀은 조금 키가 크다 하더라도 지 스스로 지금쯤은 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네. 유기물이 되고 그다음에 그 풀 중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유용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씨를 맺어가지고 자기 자손을 퍼뜨렸으니까 그게 내년도에 뭐 걔네들이 또 이렇게 이 자리를 잡을 거고 그래서 저는 올해가 우리가 10년이 넘었지만 올해가 제대로 된 어떤 자연농의 어떤 이 자연농을 터득한 게 아니냐.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죠. 네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해리먼의 과수농사, 뭐, 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보면, 이 자연농의 성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바로 그냥 내버려두는 방치농업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떠올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방치농업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어떻게 여기 관리를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완전 방치라 하면은,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이 줄기 식물, 예. 그게 우리가 필요한 나무를 타고 올라가, 네. 뭐 사과나 뭐 복숭아나 블루베리나 이런 나무들을 감고 올라가면은 그 나무들이 이 고사해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그 해에는 고사 안 하겠지만 2년 뒤, 3년 뒤 칡이 굵어지고 이러면은 그런 걸 이렇게 광합성을 제대로 못 하도록 완전히 목을 쪼르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 네네.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일부 뭐 이렇게 작물이 여름에 광합성한테 조금
방해를 하더라도 그런 이 풀종류들은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조금 그렇더라도 그게 그 가을 되면은 가을 겨울 지나면서 유기물이 네네, 되니까 네네, 그건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런 식의 어떤 그 구분을 해서 뭐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대로 둘 건 두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노동력을 최대한도로 그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사람이 짜내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도움을 주는 그게 방치농업하고 다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김 대표께서 여기 이 농사를 지으시면 현장에 계시면서 어떤 식으로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니면서 이게 그 나무가 뭐 블루베리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 능쿨 올라가는 거 있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밑에 그 능쿨을 잘라주는 거죠. 네네, 능쿨 줄기를 잘라주는 뿌리를 뽑든지 그런 식의 어떤 그 조금의 도움을 주면은 그 나무들이 죽지 않고 이 살아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살아만 있으면은 어느 시점에는 이 나무가 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네. 그렇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자연농이요. 그 재배 그 농업하고는 좀 어떻게 다른지. 예컨대 자연농은 비료와 농약을 전혀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연농이 결국은 이 식물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네. 그래서, 열매도 굉장히 알차고, 또 이 텍스처가, 이 섬유질이 굉장히 강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은, 재배하는 그 일반, 이 농업에서는 비료와 농약을 치기 때문에 과잉보호를 하니까 굉장히 약해지는 것. 이것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배 농업에서는 이 과일 무, 배추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물들이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네, 빨리 키우고 네, 뭐 좀 모양이 좋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양을 많게 하고 예. 하는 게 이제 일반 이 농업인데 네. 그건 뭐 관영농도 마찬가지고 유기농도 마찬가지고 네. 사람들이 지나치게 관여를 해가지고 이 결과물을 좋게 만드는 네. 그게 이제 우리 이 문제인데 그건 뭐 농민들의 문제라기보다도 그 소비자들의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이 사과 같은 거 있는 조그마한 거 떼묻은 거 가져가면은 누가 쳐다나 보겠습니까? 예? 그게 굉장히 이 귀한 어떤 그런 이 식재료,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거는 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열매 안에 우리 그 마지막으로 뭐 사과 하나 먹었지만 그 맛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그 맛이 그 일반적으로 뭐 얘기하는 어떤 그런 단맛, 신맛, 오묘한 맛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 안에는 모든 이 생명이 결집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병을 예방하려고 하면은 그런 어떤 생명이 그 완전히 깃든 그런 식재료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크고 달고 네. 모양 좋고 하는 걸 먹으니까 농민들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비료도 치고 농약도 치고 해가지고 수확량을 늘린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맛도 별로 없어요. 단맛만 좀 있고 좀 싱거운 맛 있잖아요. 네. 맛도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이 방치를 그냥 비교해서 하게 되면은 그거는 금방 뭐 썩어버린다고. 썩어버려요. 아시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는 모양은 뭐 그냥 신동찮고 크기도 적지만은 이게 썩지 않거든요. 썩지도 않고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죠.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게 무겁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이렇게 살기 위해 가지고 살기 위해 가지고 주변에 어떤 그런 이 병이나 뭐 바이러스나 뭐 충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은 단단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모으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을 표현을 하면서 이런 그 용어를 썼는데 그 식물 자체가 굉장히 고군분투 살아남으려고 고군분투한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뿌리를 멀리까지 뻗어가지고 어딘가 영양소를 찾아내서 예, 예. 예, 찾아내서 그렇게 찾아내려면 정말 고군분투해야죠. 고군분투하면서 만든 그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줄기라든가 이 식물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요. 예. 그렇죠. 뭐 무도 무겁고 예. 이 열매들도 굉장히 무겁고 그렇죠. 금년에 이 과수는 가만 보니까 해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 기복이 참 심한 것 같습니다. 예. 이 금년에는 그렇게 이 복숭아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죠. 작년보다는 훨씬 떨어진 것 같습니다. 뭐 작년하고는 크게 뭐 떨어진 건 없는데.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수확 시기라든지 네. 있는 걸 이제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네. 수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조금 빨리 먹는 조생종은 네. 뭐 꽤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완생종, 네. 황도라든지 이런 거는 그게 이제 이 오래 이 자연에 노출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병해충의 어떤 이 공격으로부터 많이 시달리는 거죠. 네. 그래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아하. 끝까지 못 가는 거죠. 금년의 과일 중에서는 오약과 자두가 상당히 아마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자욱히 열려서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죠. 예, 그랬죠.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오얏은 그렇고 자두는 뭐 우리가 오얏은 해봐야 뭐 몇 그루 되질 않고 네네. 그 자두는 한 50그루 되거든요. 네네. 50그루 되는데 그건 아직까지 오얏처럼 그런 식으로 많이 달린다든지 그러지 않아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런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해리먼의 농사 식물들을 보면은 역시 자연농이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주 그런 군락지들이 바뀌기도 하고 전에는 여기에 아주 굉장히 왕성했는데 이제는 금년에는 또 그게 아니고 다른 데서 이렇게 확 퍼져나가는 이런 거 이게 바로 자연농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 군락지를 가는 게 어느 이 장소에 고정된 군락지도 있고, 예. 그러니 번져나가는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뭐 어느 날 보면은 다른 데 또 군락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 풀이 이동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풀도 이동하는 거예요. 네네. 이동을. 예. 풀이 이동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풀의 그 씨앗들이 멀리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씨앗들이 멀리 날아가고 거기에 보면은 뭐 우리 새떼기 같은 것도 농장 집 부근에 새떼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 위쪽으로 또 옮긴 거죠. 그래요. 예. 그다음에 하여튼 풀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군락지를 형성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뭐 여기 뭐 교수님도 보셨지만은 이 10만이도 평생에 한 번 만나기 어렵다 하는 육구만달이. 육구만달. 네, 예. 제가 금년에 3군데서 봤거든요. 3군을 봤거든요. 네. 봤는데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7, 8년 된 걸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해림원 이 역사하고는 예. 그게 더 긴데 왜 그러냐면은 그 7, 8년 된 그 산양삼 안자란 게 있어요. 네, 조그만한 거. 예. 그걸 갖다가 제가 그 여 밑에 그 산양삼 하는 데서 그때 한 3천 뿌리인가 사가지고 여기 심은 게 있어요. 네네. 그거 말고 뭐 산삼씨도 뿌리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아마 그 중에서 하나가 뭐 몇 개가 육공만달이 되지 않나. 육구만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잎이 이렇게 번지는 거, 그러니까 6개 줄기가 올라와가지고 올라와서 그 잎줄기가 나가는 게 네. 잎줄기 가지가 그 한 개면 뭐 그러니까 그게 6개인 거죠. 예, 6개. 해리먼이 10년 역사를 약간 넘기는데 처음으로 이 자연재해를 입었습니다. 8월 달에. 아, 그렇죠. 8일하고 9일하고 이 용문산 일대에 큰 그 폭우가 집중호우 폭우가 내렸었죠. 저는 이 CNN 뉴스에서 그걸 봤는데 용문산 일대에서 660mm의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렸다. 근데 바로 이 해리먼에도 그 폭우의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느 정도 피해를 봤어요. 그게 뭐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그 폭우라고 뭐 그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보상도 좀 해주고 했는데, 피해는 뭐 저게 보시다시피 물길이 이 큰 물길이 새로 접힌 데가 2군데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군데가 3군데구나. 그 중에 가운데 한 군데가 우리가 귀하게 이 생각했던 참나물 군락지. 그게 이제 거기서 없어졌고, 네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네네. 일부 이 잔재들이 중간중간 있지 않겠나 싶은데, 네. 그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 예.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이 사과나무가 아마 한 3, 40km 예, 예. 실에 내려갔죠. 내려갔고, 그 다음에 뭐 저기 길 파손되고 한 거는 뭐 별게 아니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이 해리먼이 여단났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제 생각보다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그 피해가 적어요. 왜 적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 해리먼은 그 농장을 설립할 때 정지 작업을 할 때 이게 소위 그 성토 새롭게 이렇게 그 일군 이런 땅이기보다는 자연 상태 그대로 두고서 거기다가 그 과수를 심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이 땅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그렇죠. 예, 그것은 더 약화되고 비가 오면 휩쓸려 내려가고 뚝이 무너지고 하지 그대로 있는 형태를 그대로 살리면은 피해가 적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 해리먼 역사가 이제 10년을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시판할 만한 상품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딱히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이 농장을 이끌어 나가실 그런 예정이십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뭐 생과도 팔고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뭐 이렇게 기물아 악기놀이처럼 뭐 식초도 좀 치고 이렇게 자주 치고 해가지고 병으로부터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이 살기가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 네. 그 다음에 또 처음부터 생각한 게 이 생태계는 이
스스로 돌아가도록 공생하면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우리가 제대로 이 수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그 우리가 필요한 그 이 나무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다른 애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심었기 때문에 네. 그 나무가 주변하고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네. 스스로 네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년에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나무가 뭐 죽은 거 다 제하면 사과나무 해도 1,400그루는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되는데 그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그 이 사과 한 알이 그때 우리 촬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게 해마다 모양도 좀 좋아지고 네네. 그 다음에 양도 좀 늘어나지 않겠나. 네.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이 정착될 때까지 훨씬 더 기다려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그걸 뭐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네. 역시 해리머니니까 이렇게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 다른 농장 같으면 아마도 뭐 자금이 딸려서도 벌써 손들었을 겁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말씀 중에 나왔지만은 사실은 그게 위에는 사과가 좀 이렇게 괜찮은 게 달리고 네. 밑에 사과보다 더 귀한 이 야채들이 예, 약초들이 예. 어우러서 자랄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이렇게 그 생각이 변하면은 이 자연농 자체도 자연농이를 가는 그 자체가 훼손된다. 네. 그렇게 보죠. 여기 이 과수원 그 밑에 과수나무 밑에 갖가지의 약초들, 나물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역시 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나물류들을 채취를 해가지고 이 생것 때 이렇게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말려가지고라도 그 다른 계절에 먹을 수 있게끔 환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역시 앞으로 뭐 그런 그런 나물류들을 건질 수 있을지는 그 하나의 과제로 남습니다만 일단은 전부 대부분의 나물류들이 그대로 그냥 묻혀버리는 그렇죠.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뭐 거기에 요구에 응할 수는 있는데 네. 지금 뭐 이렇게 아직까지 농장 자체가 아래 위로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안 합니다. 네네.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 홍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일 이 사과들이 작년보다 훨씬 왕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 끝까지 가지는 못했지만서도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한 해 한 해 나아지고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저도 이렇게 농장에 뭐 계속 상주하면서 하는 일이 나무 하나하나하고 같이 교감을 하는 거죠. 네네. 예를 들면은 금년에 우리가 뭐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그런 나무가 있으면은
그림이 이쁜 거야. 그림이 내년에는 더 좋은 이렇게 열매를 맺어라 네. 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 풀들을 네. 그쪽으로 그 주변으로 이렇게 좀 끌다가 네. 덮어주고 네, 네.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년보다는 내년이 훨씬 나을 거예요. 네. 이 넓은 해리원 농장에 어떤 뭐 이렇게 토질이라든가 기후라든가 또는 햇빛을 받는 이 양이라든가 이게 다 균일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어떤 나무가 살아남는 것은 살아남고 또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것은 벌써 죽었겠죠. 그렇죠. 또 여기도 이 주력종은 아닙니다만은 가끔씩 보면은 김 대표께서 여기저기에 배나무를 심어놨어요. 근데 배가 참 잘 돼요. 배가 사과보다 훨씬 쉽죠. 쉽습니까? 아니 그래도 쉽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 배는 나무는 그렇게 안 커도 네, 한 3, 4년, 4, 5년 만에 네. 열매가 그래도 달리면서 그 열매가 거의 끝까지 가더라고. 아, 그래서 중간중간에 지금 비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비는 데는 이렇게 배를 더 심어도 네, 배는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 네네. 배도 있고 또 키위도 제가 달린 것을 봤거든요. 예. 키도 그렇고 금년에 토종 달에, 다래를 저쪽에 오미자 네, 거의 다 죽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 10년 되니까 그 중간에 열매도 좀 맺고 괜찮을 듯 하다가 결국은 다 죽어버리는 네네. 오미자가 네. 결국은 다. 그래서 그쪽에 토종 키위를 아, 좀 심어놨죠. 그랬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심어놨는데 그건 이제 아주 손가락보다 더 가는 거니까. 네네, 예. 네네, 그 이제 한 3년쯤 지나면 열리는 모양이더라고요. 네네. 그런 실험을 하는 거죠. 예,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고생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버텨주신다는 것이 저는 정말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이 교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와서 격려도 해주시고 이 기록도 남겨주시고 하니까 그게 사실은 큰 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옛날 걸 보면 새롭고 네네, 앞으로는 그걸 발판 삼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생각도 나고 네네, 그래서 많은 힘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내년에도 열심히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예. 예.